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갑자기 끔찍한 벌레로 변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바로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귀괴한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깊숙한 불안과 소외를 파고드는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부터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첫 문장 중 하나죠. 아무런 설명도 예고도 없어요. 그냥 주인공 그레고르와 함께 이 황당하고 기괴한 현실 한복판으로 툭 던져지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 당연히 아니 누구나 이런 질문부터 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왜? 그가 뭐 끔찍한 죄라도 지었나? 아니면 아직 꿈에서 덜 깬 건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카프카가 끝까지 답을 안 해줘요. 변신한 이유에 대해서 단 하나의 힌트도 주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이 설명이 없음, 이 부재야말로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유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레고르가 느끼는 혼란과 공포를 정말 온전히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사실 왜 태어났는지, 왜 여기 있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냥 어느 날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인 것처럼 그레고르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벌레의 삶으로 내던져진 거죠. 삶이라는 게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그냥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흉측한 껍데기 안에 여전히 너무나 인간적인 한 사람이 갇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이 대사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가족들은 자기를 더 이상 알아보지도 못하고 혐오스러워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의 영혼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레고르를 미치게 만드는 지점인 거예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기차 늦었는데 어떡하지? 우리 가족 생활비는? 이런 걱정으로 가득한데 정작 그의 몸은 인간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혐오스러운 소리를 낼 뿐이죠. 내 안에 나와 바깥 세상이 완전히 단절된 이 끔찍한 감옥, 상상만 해도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설에서 변신하는 건 그레고르 혼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무섭고 더 현실적인 변신은 바로 그의 가족들에게서 일어나거든요. 그레고르가 돈 잘 버는 유일한 가장이었을 땐 가족들이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죠. 근데 그가 돈을 벌 수 없는 벌레가 되자마자 상황이 180도 돌변합니다. 고마움은 귀찮음이 되고 사랑은 원망으로 바뀌죠. 가족이라는 관계가 순식간에 경제적인 손익계산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한때 그레고르를 가장 아꼈던 여동생 그레테가 한 말입니다. 이게 비극의 절정이죠. 이제 그레고르는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에요. 그냥 치워버려야 할 물건, 저것이 된 거죠.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그레고르가 죽고 나니까 가족들이 슬퍼하긴커녕 오히려 안도감을 느껴요. 이제 살았다 하는 거죠. 마치 큰 짐덩어리를 하나 덜어낸 것처럼요. 그들의 희망찬 미래 계획은 그레고르의 존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가장 잔인하게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결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카프카는 이 기괴하고 암울한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게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양파 같다고 할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해석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한마디로 한 인간의 가치가 그의 생산성으로만 평가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돈을 벌어올 때는 가족의 기둥, 자랑이었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버려야 할 해충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현실적이라 소름 돋지 않나요? 또 다른 해석은 실존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우화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른 채 이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그레고르의 변신이 바로 이런 존재의 불안함, 그 혼돈을 극단적으로 상징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요. 이 벌레가 외부에서 온 저주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레고르 내면에 이미 있었던 감정들이 폭발한 결과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야 한다는 그 압박감, 스스로가 너무 하찮고 쓸모없다고 느끼는 자기 혐오, 이런 내면의 감정들이 뻥 하고 터져서 흉측한 벌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나온 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생명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시대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만화, 또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들, 심지어 세계적인 밴드 라디오헤드의 음악까지 카프카의 이 벌레는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재밌는 현상인데요.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했던 바퀴벌레 챌린지예요. 카프카가 던졌던 그 묵직한 질문, 내가 만약 흉측한 존재가 되어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이 질문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틱톡 챌린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수많은 답변들이 있었는데 유독 한 어머니의 이 답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너인 줄 알면 사랑하겠지. 정말 이 짧은 한마디가 그레고르가 평생 듣고 싶었지만 끝내 듣지 못했던 그 말이 아닐까요?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랑에 대한 완벽한 대답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벌레로 변한 사람이 그레고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은 그 끔찍한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알아봐 줄까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카프카의 변신은 결국 우리 모두의 관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